앞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행정청에 관한 사항들을 잠깐 구분하셨고,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발생시키는 조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했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할지라도 일단은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 구제 방법으로서 행정쟁송 제도가 있는데 직권상급관청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6개 법률, 그리고 부동산 공법에 해당되는 150개 법률에는 다양한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행정계획으로는 우리가 경제계획이나 국방계획, 토지계획이란 말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 저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총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계획이 토지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런 토지계획 중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150개 부동산 공법 규정에는 국토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국토기본법의 대표적인 행정계획은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여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되는 국토계획으로서 그 계획 기간을 20년 단위로 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서해안권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과의 무역 교류가 급증하여 평택을 중심 도시라 하고 그 주변에 천안이나 안성, 화성 등을 배후도시라고 하는 서해안권 개발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토종합계획이 2010년도에 마련되었을 때 흔히 복분이라 불리는 분들이 다들 평택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삼성전자에서는 100조 원의 반도체 공장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그에 따라 고덕 신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하철 1호선 중에 서정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서정리역이라고 하면 읍면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장 행정 조직 중에 낮은 단위인데, 아주 예전에는 평당 역 바로 앞에 역세권이 평당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에 거래되다가 지금 평택에 대한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되면서 그쪽 토지 가격이 서울 강남 정도의 가격이 오른 적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어떤 토지와 관련된 개발 계획이 발표되게 된다고 하면 그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세종시라고 하는 곳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 10만 정도인 것이 요즘 올해 기준으로 한 35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10만일 때 토지 가격과 인구 3만일 때 토지 가격은 현저히 달라집니다. 많이 가격 오른 편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남양주시 발전계획 발표하면서 인구를 50만 정도 육성하기로 했었는데 2017년도에 인구가 70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양주시에는 인구 1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나 도시의 발전
비전들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해당 행정관할 구역의 토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밑그림 잡아주는 것이 국토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관장하고 있는 행정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를 미래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발전 목표를 제시해 주는 토지 이용 계획을 국토종합계획이라 하고 내가 이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미리 그 장소에 가 있게 된다고 하면 토지와 관련된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는 얘는 믿을만 한데 기획 부동산 이야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과 관련되어 내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평생에 기획 부동산을 한 번도 안 만나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되어 성공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말 진짜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렸는데요. 그분들이 기획 부동산에 잘못 전화했다가 연안 침식 지역이 있습니다. 매일 땅이 조금씩 깎여지는 땅이 있거든요. 그걸 비싼 가격에 구입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부동산보다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보다 한수인 분들이 아마 기획 부동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좀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고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궁동 일화에서 서울 서쪽에 광명 넘어가는 곳에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린다고 자기들이 한 평당 20만 원 정도에 구입하셨다고 하면 그걸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에 처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넘어가신 분들도 꽤 많으셨다더라고요. 대신 그분들 이야기는 듣지 마시고 얘가 발표되게 된다고 하면 그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다음 국토종합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이 2021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각종 계획 수립과 관련된 준비 작업하게 되면 2020년 정도쯤이면 다음 개발 예정지가 어디인지 어떤 형태로 개발해 나가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내가 움직이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되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내년에 자격증 따시게 되면 그게 2019년 되시죠. 한 1년 정도 좀 익숙해지시고 난다고 하면 저 국토종합계획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되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 국토종합계획은 미래 청사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저 방향 제시해 주는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비전만 제시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기본법이 사실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가장 중요한 법률이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범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을 제시해 줬다고 하면 제시된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하고 보전하는 것은 절대 개발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을 집행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저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12문제 출제되게 되는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출제되는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집행에 관한 내용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제시했다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게 되었을 때 도시와 군 단위로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도시와 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220개 정도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시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동등한 시라면 남양주시는 아니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정도가 되길 겁니다. 그리고 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준 것이고, 이런 국토종합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전 국토라고 하면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저 대한민국 전 국토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인 도시, 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도시, 군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 군 계획은 도시라 불릴 수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접한 곳에 가평군이나 양평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군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남양주시에서 그대로 집행하고자 한다면 국토종합계획은 포괄적인 반면 남양주시에 수립하게 되는 도시군 계획은 좀 구체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전국의 모든 도시와 군은 그 조건이 같다, 차이 난다. 인구 등을 고려하게 되면 분명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국토종합계획에서 거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전국의 220여 개 도시군에 그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도 국토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계획이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국토종합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군 계획의 하위 계획이다, 상위 계획이다. 상위 계획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마다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 남양주시장, 양평군수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국토종합계획을 우리 남양주시에 바로 집행하는 것은 좀 상세하지 않죠.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그 남양주시에 적합한 장기 발전 방향이 수립되게 되면 그에 따라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 특광시군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하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서 한 집안의 장기 발전 방향 또는 집안과 관련된 다양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계획 수립하는 자를 가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가장이 우리 집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생활해 나가보자, 그런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인 A, B, C는 각각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A는 평상시에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기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B는 운동 잘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로, 그리고
C는 그냥 외부 조건이 장미란 같으신 분이라고 하면 운동하는 것이 딱 좋은데, 이분은 연예인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생활 환경이나 또는 생활 조건 또는 여러 가지 외부 조건들을 고려하게 되면 이분은 가수하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저 발전 목표를 좀 수정해 달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조정 결과 운동선수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가수의 꿈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래 연습도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춤도 잘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기도 한두 개는 바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수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걸 동시에 해나가고자 한다고 하면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24시간 내내 이 세 가지를 계속한다? 아마 쉽게 성취를 얻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걸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함은 가장이 우리 집 잘 살아보자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그 가정의 가장 구성원인 도시군 단위마다 각각의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저 가수가 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 정비, 보존에 관한 계획인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 것이 되게 됩니다. 가끔 제가 수업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돈 버는 분이 가장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이 돈을 많이 버셨는데 한 3년 전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동산 중개업하면서 좀 돈을 많이 버시더만 남편분이 좀 공무원이시거든요. 공무원이신데 뭐 크게 많이 높은 직은 아니시고 그냥 생활할 만큼 돈을 벌으시는데 이분이 돈을 더 많이 버시니까 이제 연금 받을 때 됐으니까 회사 관두고 골프지로 놀러 다니라고 그렇게 방침을 정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개업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다 보니까 괜한 이야기 드렸나 봅니다.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 게 지금 아마 가장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봐주실 것은 대한민국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최고 행정계획이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저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죠. 그런데 이 국토종합계획은 거시적인 사안으로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군 단위로 계획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토종합계획처럼 우리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승인받는다? 상급관청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수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조정 요구 대상이고 조정하여 새로 승인받게 되면 우리 남양주의 장기 발전 방향은 제대로 수립된 것입니다. 그 수립된 대로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을 뭐란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 집행을 개발, 정비, 보전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가 성장 발전함에 있어서 남양주시 혼자만 잘하면 안 되죠. 남양주시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나 서울이나 다른 쪽에 좀 찾아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래 국토종합계획의 장기 발전 방향은 도시와 군 단위로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빨간 버스를 광역버스라 했습니다. 여기 광역이라고 함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걸쳐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하는 시설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러한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정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남양주에도 서울 운행하는 지하철이나 또는 광역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양주시가 있는데 서울 구리와 연결하여 도로를 설치하거나 지하철을 새로 설치하게 된다면 남양주시 관할구역의 도로 설치 계획은 남양주시장에 수립하고 집행하면 되지만 자신의 관할을 벗어난 서울까지의 도로 설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지하철을 최근 남양주에는 4호선과 8호선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 남양주 인구가 50만이 못 된다고 하면 지하철 절대 연장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별내 신도시 개발하면서 판교처럼 분당처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당시의 인구는 겨우 50만 겨우 달성했었고, 그리고 이 남양주는 가운데 천마산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 밀어버리고 시가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섬처럼 남양주 같은 경우는 동부권과 북부권, 서부권으로 생활권을 나누고 그 지역마다 거주하는 인구가 꽤 많다면 모르겠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한 30만이 안 됩니다. 현재 남부권에는 20만대, 아마 다산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30만 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권에도 20만, 그리고 동부권에 1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곳에 인구가 30만 넘게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지하철 연장하게 되었을 때 적자 발생 않겠죠. 만약 한 곳에 몰려 있다고 하면 아마 10년, 15년 전에 이미 지하철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철을 각각 설치하게 되었을 때 연장 노선에 적자 발생하게 되면 저 적자를 남양주에서 모두 부담할 것인지 서울과 함께 부담할 것인지, 그럼 적자나 또는 설치 비용에 관한 부담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인구가 70만이 되다 보니 이 남부권은 30만 정도에 육박하고 북부권도 25만 정도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의 경우에도 10만대를 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하철 8호선과 4호선이 남부권과 북부권에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저 인구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남양주에는 아직 고속터미널 없지 않습니까? 터미널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남부권의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이 남부권만 하더라도 인구 50만 달성하게 되면 터미널이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터미널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남양주의 중심이 될 것 같은데요. 어딘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 지금 아직 인구가 70만 대이기 때문에 저한테 뭘 물어보지 마시고, 대신 생활권 하나하나가 50만 이상의 육박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양한 시설들이 하나하나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4호선 연장 노선 중에 풍양역이라고 하는 게 새로 신설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남양주에 안 살고 계시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해 나가시고 내년에 자격증 따시게 된다고 하면 양정지구의 개발 사업이나 또는 지하철 연장 노선과 관련되어 예정이 없던 새로운 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역세권으로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부동산과 관련된 경기가 좀 호경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해나가시게 되면 나한테 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국토종합계획을 집행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계획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도시군을 벗어난 인접한 도시와 군과의 연계 기능 또는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남양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남양주와 서울, 남양주와 구리를 연결하는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곳은 도시군 벗어난 것이죠. 만약 그런 곳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걸쳐 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장소인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군이라는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와 군을 뭐라 표현한다? 도시군을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라 표현합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이겠습니까? 경기도에 속해 있는 남양주시겠습니까? 남양주시, 경기도에 속해 있는 양평군이 있다면 그 양평군, 그걸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고, 이 계획 수립 대상은 기본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와 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시 하나만 가지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하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남양주와 잠실 연결하게 되는 빨간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도 구체적인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 아닙니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와 서울에 걸쳐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계획하는 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그 범위가 넓다, 좁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위 넓지 않습니까? 도시군 계획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광역도시계획은 상위 계획이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은 그 범위가 대한민국 전 국토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과 비교하면 얘는 상위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지 않고 국가계획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상급관청에 승인받은 때 광역도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게 되고, 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국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 방향에 관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되죠. 승인받아야만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고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했을 겁니다. 제로 승인받았다고 하면 승인받은 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한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새로 도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세 가지입니다. 얘는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면 100만 달성하지만 2030년대 인구가 95만이라고 하면 목표 달성하지 못했다고 시장 갈아치울 일은 아니죠.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력 없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위법하면 행정심판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이거든요. 저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의제기 할 수 있죠. 얘는 집행계획, 효력 가지는 계획인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국가계획은 구속력 없는 계획제도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다는 것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확인해 나가실 게 있습니다. 1페이지 보시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교재 보시죠. 앞으로 제가 국토계획법이라 표현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총칙과 관련된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출제 논점이 과장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총칙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는데 25회부터 28회까지는 문제가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문제, 한 문항 출제되고 있다. 약간 과장 광고일 수도 있고 그렇게 과장해야만 공부하시죠. 아닙니다. 그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설과 관련되어 재정목 찾으셨죠. 여기 재정 목적에 대해서는 한 줄 밑에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이란 말만 줄쳐놓습니다. 우리 공익이란 말을 들어보셨는데 저 공익과 공공복리 증진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이 공익,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공법은 일반 국민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권이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하면 침해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공익을 위해 규제하겠다고 하면 그게 옳은 표현이고 만약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반 국민의 재산권 등을 규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공공복리란 말만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 보게 되면 기본 원칙에 관한 이야기 있습니다. 1번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이란 말과 옆에 페이지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란 말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온 것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끼십니다. 다만 아주 나중에 제가 도시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에 대해 딱 문제 하나를 내게 할 겁니다. 그때 한번 확인하시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다면 양가 1번 평가 목적이란 말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장관 주셨습니다. 한 줄 밑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하는 주체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도시에 대해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에는 20년 후에는 50년 후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소멸될 수 있는 도시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토에 대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에서. 그래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20년, 30년 뒤에도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얘는 중앙에서 담당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에 맡길 일 아닐 겁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대신 얘는 나중에 9월달 정도에 문제 한번 볼 때 그때만 잠깐 보게 될 겁니다. 바로 4페이지 사셨죠?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1번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된 용어로서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 줄 쳐놓으시고 앞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 주셔놓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 동그라미 해놓으십니다. 제가 수업해 나가면서 간혹 줄치라고 하는 것과 가로 하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 하라고 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지문이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복습해 나가시게 되면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과목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6과목 공부하시게 되면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좀 난이도 있고 중요한 과목으로서 민계공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계론, 공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습해 나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민법에 대해서는 올해는 좀 어려웠지만 작년은 쉬웠습니다. 우리 중개사 시험에 있어서는 한 해에 민법이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민법이 쉬워집니다. 학계론이 대신 어려워집니다. 2개 과목을 동시에 어렵게 하면 1차 합격자가 등장하지 않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 있는 시험이 15회 때였거든요. 그래서 15회 때 합격자가 한 1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해에는 한 합격자가 3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 3만 명씩 붙다가 15회 때 1000명 딱 뽑게 되니 이때 1000명 합격하신 분 말고 나머지 2만 9천 명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공부하셨던 분인데 내가 어느 해에 시험 봤다 해서 어떤 때는 붙고 어떤 때는 떨어지는 것은 현저한 평가 기준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데모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차에 학계론과 민법을 동시에 어렵게 했다가는 또 한번 국토교통부에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둘 다 어렵게 안 내십니다. 대신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28회 때는 학계론 어려웠고요. 29회 때는 민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27회 때는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민법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올해 30회, 내년에 30회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계론이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2과목이 중요 과목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민법에 대시야만 다른 법을 또 해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는 것은 1절의 민법은 이틀 이상 공부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론과 얘를 공시법이라 생각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아마 내일 공시법 공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여튼 계론과 공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들은 날 계론 공법에 대해서는 계속 복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민법은 목요일날 수업이고 목요일날 복습하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일요일이건 또는 월요일날 학계론이시죠. 알아서 하루 더 배정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7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4일은 알차게 보내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나는 공부에 적성이 딱 맞다 싶으시면 다 공부해 나가시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편하게 공부해 나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수업에는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우리 하셔야 될 것은 이해입니다. 시간 중에 이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혼자 보면 절대 이해 안 되시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을 계속 반복하시게 된다면 암기인데 암기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면 맞추시지만 우리 시험은 내년이 30회입니다. 과거 29번의 시험을 치렀다고 하면 똑같이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아니라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응용된 지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가 소반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꼭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개사법은 우리 합격시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공시법은 지적법과 등기법이 있는데 등기법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법, 내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세무사 찾아가서 세무 상담하게 되면 아마 시간당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찾아와서 이거 팔면 세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돈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세무사 찾아가시겠습니까? 중개사무실 찾아가시겠습니까? 중개사무실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에게 계략적인 세법과 관련된 또는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법 어느 정도 공부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중요한 과목인데 대신 이 세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는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시고 나중에 돈 좀 쓰시면, 돈 쓰라는 것은 특강하면 특강 잘 들어주시고요, 백선하면 백선 잘 들어주시고 따라가시게 된다고 하면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좀 양이 얘들보다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돈 쓰기 들으시면 지금부터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예, 돈 쓰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세 과목에 대해서는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갑자기 어디 3초면 갔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밑줄 긋거나 가로하거나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 지문 반복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고 수업 시간 중에 설명드렸던 게 조금 생각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광역계획권 쳐놓으시고 장기 발전 방향 동그라미 하셨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특시, 특도는 우리 시험에 정답이 돼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특광시군이란 말씀 드리게 되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말합니다. 이곳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잠깐 다시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때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와 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서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가장 상위 계획이라면 국토종합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이며 도시군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군, 남양주시와 서울시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때 수립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 아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에 해당한다?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구분하고 도시군 계획 범위에는
광역도시계획은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행정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국가계획입니다.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광역도시계획이고요. 도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군계획이라는데, 이 도시군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양평군,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도시군 계획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그래서 도시군 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저 도시군 계획을 세분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5년 만에 또는 10년 만에, 좀 길게는 30년 만에 책을 공부하는 분도 계시죠. 예, 그래서 아마 책 보는 게 좀 지겹고 힘드실 수 있는데, 지금 천천히 반복해 나가시는 게 10월달 시험 볼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줄치라는 것만 줄쳐주셔야 되고, 제가 줄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절대 표시하지 마십시오. 가끔 시험 공부하다 보면 우리 공법 100점 맞으려고 하면 책 100% 공부하면 100점 나옵니다. 제가 96년, 97년도에는 대학 시간 강사 한 2년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원 강의 시작했던 게 98년인데, 그때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9회 시험을 열심히 치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하고 제가 한 12회 시험 때까지는 모든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100%를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강의 양의 절반 정도 하면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다 보니 한 50%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50%에 90%의 문제가 나오고, 절반에는 10%가 시험에 나오는 파트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자제분이나 주변 분들이 그러시다면 그분들은 여기에 필히 꽂히셔가지고 어려운 거 공부하는 걸 재미있어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학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과 실력이 있는데, 만약 실력에 필히 꽂히신 분이라고 하면 분명 뭔가 잘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잘 푸는 것 같은데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실수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필히 꽂히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거 하는 게 좀 합리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절반 정도를 공부하게 되면 한 25% 공부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8분의 1 정도를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나오는 점수가 한 60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해 나가게 되면 3, 4월까지 얘만 열심히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6월 달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해 나가시고 7, 8 넘어가게 되면 그제서야 여기까지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표가 8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고 나면 다들 받으시는 거는 50점대에서 60점대 나오시더라고요. 진짜 이 공법을 잘 이해하시고 계속 반복해 복습에 따라오시면 그분들은 90점도 나오시는데,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90 나올 공부량이라고 하면 영화 한 편 더 보시는 게, 이게 시험만 공부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돈 벌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공부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수업하지 않은 부분에 필고 시작하셔가지고 뭐 색깔이 있는 걸로 이런 부분을 추천해 오시게 되면 나중에 공부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공부량은 항상 줄이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위주로
많이 한다고 하면 한 4분의 1까지만 저희 해 나가실 거고 이쪽만 봐나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드렸던 부분만 추천 오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손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찾으셨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추천했습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지침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이죠. 상위 계획이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군은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정비 보전 추천했습니다. 얘를 집행이라 표현했습니다.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는 1번부터 6번까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시지만 1번부터 6번에 관한 내용은 자주 시험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의 상하 관계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천천히 해나가실 거고 국가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예산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누가 수립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시간 만에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저는 아주 기쁠 뿐입니다. 기쁜 마음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쉴 때 되셨는데.